안녕하세요. 7번 봅시다. An invention or discovery. 발명 혹은 발견인데 어떤 거냐면 너무 멀리 앞서 나갔어. Of its time. 이 시대를 앞서 나간 발명이나 발견은 is worthless. 가치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no one can follow.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문장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니? 왜 이게 주제를 포함한다고 할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던 내용을 이 필자가 정의해 준 거잖아. 필자가 뭐라고 정의해 준 거야? 너무 진보된 발명은 쓸모없다. 라고 얘가 정의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 글을 쓴 이유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함이겠죠. 글을 쓴 이유가 글의 주제가 될 거고요. 오케이. 이거 글씨를 너무 못 썼네? 다시 쓸 필요 없겠죠? 잠깐만. 네. 신기하죠? 마술이에요. 이상적으로, ideally, 이상적으로 이 단어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 너무 진보된 발명은 쓸모가 없다.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래. 그러면 이상적인 발명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상적인 발명의 모습이 나오겠지? 아마? An innovation, 혁신이네. 이상적으로 혁신은 opens up, 열어준대요. Only the next step, 오직 다음 단계를 열어줘. From what is known, 알려진 것의 다음 단계. 얘는 알려진 것, 다음 단계만, 다음 단계만 가야 돼. only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냈어.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냈어. 여기가 지금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상적인 혁신은 여기에서 저 앞으로 가는 혁신이야? 아니면 여기를 밝혀내는 게 혁신인 거야? 이상적인 혁신은? A. 여기를 밝혀내는 게 이상적인 혁신이라는 거죠. A,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invite, 초대해요. 문화를 to move forward, 앞으로 움직이도록 초대해. 그러면 앞으로 가게 한다 라고 의역하면 되겠네요. one hop, 하나의 hop 하면 폴짝 뛰는 거예요. 한 점프, 한 번 폴짝 뛰도록 초대하는 것. 조금 교양 있게 번역하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뭐 invite, 이끈다 하면 되겠죠. 이상적인 혁신은 이걸 열어주고 이렇게 이끈다. 그럼 결국 요게 이상적인 혁신이다 인 거네. 오케이. On overly futuristic, 과도하게 futuristic, 미래적이고 unconventional, 전통적이지 않고 혹은 visionary, 이거 우선 체크를 해두고요. 여기서는 뭐 선구적인 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 공통적으로 무슨 의미야? B에 대한 내용인 거지. 오케이? 너무 앞서 나간 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너무 앞서 나간 발명은 can fail, 실패할 수 있어요. initially, 초반에는. 이게 아마 부족할 수도 있어. 필수적인 아직 발명되지 않은 물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critical, 중요한 마켓, 시장이라던가 적절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무튼 결국 현재 세상이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성공한다 나중에는. 언제 성공한다는 거야? 생태계 of supporting ideas, 그것을 지지하는 그 아이디어를 그것을 지지하는 아이디어가 catches up, 따라잡을 때. 그러면 B라는 아이디어를 서포팅하는 아이디어, 서포팅 아이디어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얘를 B를 따라잡을 때, 이때, 여기까지 말고 여기까지 이만큼 와서 거의 다 따라잡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B 직전까지 왔을 때, 그때 뭐한다? 따라잡았을 때 성공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결국 A든 B든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이 그 혁신의 바로 직전까지 와야 한다 라는 말인 거지. 여기까지는 읽을만 했을 거예요. 조금 어렵긴 했지만 못 읽어낼 정도는 아니었어. 그지? 그러면서 그레고리 맨델 나와. 그러면 이 아저씨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네? 이거 예시겠네?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돼? 힘 빼고 빠르게 읽어야겠다. 오케이? 이런 데에서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대충 읽으라는 말은 아니야. 빠르게 읽어 나가라는 거지.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빠르게 내용만 따라가면서. 나는 지금 해설을 해야 되니까 꼼꼼히 읽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빠르게 읽었어야 한다고. 이 사람의 1865년 이론, 유전자의 유전이네. 맨델의 유전 법칙 들어봤죠? 그 얘기죠. 이거 heredity, 유전, 상속이라는 거 혹시 모르셨으면 외워두시고, 유전 법칙은 정확했다. 그러나 무시당했다지. 이거 correct랑 병렬시켜야지. 유전 이론이 무시당했다. 35년 동안 무시당했다. 이거 뭐야? B에 대한 예시로 유전 법칙 나온 거죠. 맨델.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were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Because 당연히 시대가 따라가질 못해서겠지. 이런 걸 예상하면서 읽으면 빠르게 읽어도 되겠죠. They did not explain the problems. 그것들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At the time.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설명한 게 아니었다고. 더 앞선 시대의 문제를 설명한 거겠지, 그러면. Nor did. 마찬가지로 모두 아니다. 그의 설명은 operate. 작동하지도 않았다. 뭐에 의해서? By known mechanisms. 알려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하지도 않았다. 그럼 얘의 설명이 이 시절에 알려져 있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So, 그래서 his discoveries, 그의 발견은 were out of reach. 도달을 벗어났다. Even for the early adopters. 심지어 그 early adopter, 무언가를 빠르게 수용하는 사람들, early adopter들에게도 닿지가 않았다. 걔네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로 이해해야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풀어놓은 거지. 오케이? Decades later, 수십 년 후에 과학이 직면했어. 긴급한 문제를 직면했어. 어떤 문제냐면 맨델의 발견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직면했어.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시대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여기까지 발전한 거야. 이때가 되니까 이제 그의 통찰력은 뭐 하겠어? 이제 혁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겠죠.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이거 뭐 몇 년 뒤에 라고 해석할 건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년 후에 three different scientists, 3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재발견을 했대. 이 ABC라는 3명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함께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근데 얘네 셋 다 발견을 했다는 거야. 재발견했다는 거야. 맨델의 잊혀진 작품을. 근데 그 작품은 물론 had been there. 거기 있었어. all along. 늘. 항상. 뭐 내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거고요. 되겠죠? 그러면 답은 caught up to modern problems. 1번에다가 별표 치고요. 우리 위에서 아까 catch up 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지. 그래서 catch up 무슨 뜻이었어요? 따라잡다였어. 따라잡았다. 현대의 문제를. 이거 1번에서 틀린 사람 있니 혹시? 1번에서 틀리신 분 잘 읽어냈긴 했는데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그의 통찰력이 따라잡은 거야, 문제를. 그 말은 현대의 문제가 앞서 있었고 그의 통찰력이 뒤처져 있다가 이제 통찰력이 따라잡았다는 얘기죠. 즉 지금 반대가 된 거지.
맨델의 통찰력이 먼저 앞서 나가 있었다가 현대의 문제가 맨델의 통찰력을 따라잡은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진짜. 알겠죠? 1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다. 2번, raised, 올렸다? even more questions, 더 많은 문제를 올렸다? 그럼 제기하다로 읽으면 되겠네? 더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내용 상관없는 내용이었죠. 3번, addressed, 다뤘다. 과거와 현재의 토픽을 똑같이 다뤘다. 이것도 낚일만 하긴 한데 이걸로 낚이신 분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의 토픽을 똑같이 다룬 게 아니지. 토픽을 다룬 게 아니라 현재의 토픽이, 과거의 토픽은 그 인사이트를 따라오지 못했던 거고 현재의 토픽이 인사이트를 따라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 똑같이 다뤘다는 건 관련 없는 얘기가 된다. were only one step away. 이건 이었다. 오직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한 걸음 떨어져 있다는 거 뭐야? 시대가 따라잡았고 여기까지. 여기 봐. 여기. 따라잡았고 이제 한 걸음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혁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4번은 괜찮은 거죠. 5번도 낚일 수 있는데 얘는 조금 유치하긴 해요. regain이잖아. 다시 얻었다. 대중의 수용을 다시 얻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수용 못 받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B에서 받아들여진 거니까 5번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regain이라는 건 한 번 얻었다가 얻지 않았다가 다시 얻어야 돼요. 근데 맨델은 얻은 적이 없지. 그래서 regain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5번도 제껴지고 답 4번 하면 되겠다. 자, 이제 visionary.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this 라고 하면 얘는 보다, to see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isual, 시각적인. 쉽죠? 비디오도 같은 어원을 쓰는 거고요. 비디오. 근데 그러면 비전이 시각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단어를 외울 때 물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추상적인 개념도 같이 생각을 해둬야 돼. 물리적으로 본다는 건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걸 내 눈으로 본다는 거지. 그것도 비전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추상적으로 비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길까? 내가 정신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본다. 이거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 상상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야 머릿속으로 봐봐봐. 이것도 본다라고 하잖아.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비전을 정신 속에서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그리고 미래를 보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비전이 그냥 시각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상상이나 미래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된 거죠? 여기에 이제 ARY가 붙었어. ARY는 이것도 ant처럼, ANT,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기억나니? 뭐 하는 사람이었잖아. ARY도 사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종류를 총칭하는 말로 쓰일 수도 있어. machine 하면 기계지만 machinery라고 하면 기계류, jewel이라고 하면 보석이지만 jewelry라고 하면 보석류,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어떤 종류를 총칭하는 말로 쓰이거나 뭐 하는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어. 그럼 visionary라고 하면 선지자라는 뜻이 생길 수 있어. 선지자가 뭐예요? 우리 뭐라 그러지? 소피를 굳혀서 만든 국, 그거 만드는 사람, 선지국 만드는 사람. 더럽게 재미없네. 편집해야겠네요. 다시. 선지자,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아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먼저 아는 사람. 결국 뭐야? 내 미래상을 보는 사람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visionary 됐고, 뭐 아까 얘기했던 비디오 같은 어원을 쓴다. 뭐 visual 얘기했고요. visit이라는 단어 방문하다잖아. 이것도 사실 너를 보러 간다 할 때 그 vi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어원을 쓴다. 근데 이건 어원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visit을 모르는
사람이 이 강의를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뭐 리뷰 같은 것도 다시 보다. 이것도 모르진 않을 테니까 뭐 supervise 이건 모를 만한가? 무슨 뜻이야? 감독하다. super 위에서 위란 뜻이요. 뭔가 초월한 위. 위에서 vise 보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 관리하다, 감독하다. provide 프로는 뭐였죠? 우리 앞에 프로젝트 할 때 프로 뭐였어? 미리 앞으로 미리 provide 보다. 이거 그럼 미리 보다면 예견하다야? 아니지. 근데 provide 제공하다라고 외우잖아. 얘는 또 추상적으로 어떠한 필요나 수요를 내가 미리 보고서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오히려 어를 외우는 게 더 헷갈릴 수 있겠네요. provide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evident 명백한 이거의 명사형 evidence 증거가 되죠. 이 기억하나? 이 뭐야? out 밖으로 be 보이는 형용사 ent 그러면 밖으로 보이는 그래서 명백한 되는 거고요. 뭐 advise 뭐 기타 등등 많은데 뭐 이 정도 뭐 this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다 적진 않을게요. 이제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이거를 이게 내가 몇 년 안에 몇 년 후에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of를 알아야 돼. within a few years 이거는 몇 년 안에 될 수 있지. within a few years 뭐 within a few years of 1900 라고 하면 1900년의 몇 년 안에 인 거잖아. 이거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뭐 1898년부터 1902년 정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의 몇 년 안에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of 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 of가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쓸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이래. 그러면 서로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몇 년 안에야. 그러면 우리 아까 ABC 3개 나왔었죠? ABC가 서로가 기준이 돼. A 기준에서 BC, B 기준에서 AC, C 기준에서 AB 이렇게 서로가 기준이 돼도 몇 년 안에 즉 이 세 사건의 시간 차이가 크지 않다. 몇 년 차이가 안 난다. 오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몇 년 안에 라고 바로 의역을 한 거죠. 그런 의역이 나오게 된 이유는 of 때문이었다. of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얘네가 각자가 전부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8번 prior to photography 사진 이전에 그러면 사진 이전 그리고 빈칸이 나왔어. 그러면 빈칸에 문장이 나오겠네. 이거 이만큼 부사구였으니까. 근데 while painters 그림 얘기가 나와. 사진 이전 이때 뭐 얘기겠어? 그림 그리던 시절이겠지.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 얘기. 오케이. 화가들은 항상 lifted 들어 올렸대. 특정한 장소를 어디로부터 그들의 거주지로부터 들어 올려서 그리고 운송했대. 이렇게 병렬 찾을 수 있죠? 그들은 누구야? 장소를 elsewhere 다른 곳으로. 그러면 화가가 장소를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운송을 했다. 이거 조금 어렵긴 한데 생각해봐. 지금 멈추고 잠깐 생각해볼래? 이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봤니? 장소를 운송했다라는 건 그 장소의 그림을 그려서 뭐 풍경 혹은 장소를 그려서 이 그림을 옮겼다는 말이 되겠죠. 그걸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야. 장소를 들어 올려서 운송시켰다. 풍경을 그려서 그 풍경을 다른 곳으로 갖다 줬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랬을 동안 아니 동안은 말이 안 되지. 그러는 반면에 그렇긴 하지만 그림은 were time consuming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to produce 생산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relatively difficult 상대적으로 어려웠대요. to transport 운송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리고 one of a kind 이거 유일무이한 이란 뜻인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일무이한 정도로 알아둡시다. 근데 사실 one of a kind는 알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aesthetic 같은 단어를 주석으로 줄 바에는 나였으면 aesthetic보다는 one of a kind를 줬을 것 같아. magnitude도 사실 주석으로 줄 정도의 단어가 아니죠. 사실 proliferation 이거는 어려운 단어가 맞지만 기출된 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주석을 줄 필요가 없는 것들만 주석으로 달아주고 이거는 애들이 모를 만도 한데 아무튼 뭐 유일무이한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건 유추할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서 풍경을 옮겼는데 그림 단점 나오네요. The multiplication 이거 급증 정도로 해석하고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 급증인데요. 사진의 급증. 이제 사진 등장하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그림은 장소를 이동했지만 그러나 단점이 있었다. 단점 뭐야? 시간 오래 걸리고 운송 힘들고 그러다가 사진이 등장했어요. 사진의 급증이 특히 took place 발생했다죠. 뭐와 함께? The introduction 도입과 함께. 뭐의 도입? 하프톤 플레이트. 하프톤 플레이트 나도 뭔지 몰라요. 이거의 도입과 함께 사진이 급증했대. 하프톤 플레이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고 사진이 늘어났다. 1880년대에. 근데 그게 만들었대. 가능하게 만들었네. The mechanical reproduction. 기계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어. 얘가 복제를 가능하게 만드니까 사진이 늘어났네. 사진의 복제를 in newspapers, 신문, periodicals. period라고 하면 기간이죠. 그래서 periodicals라고 하면 기간마다 발행되는 간행물이라는 뜻이에요. 잡지 같은 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잡지 같은 거. 간행물, 아니면 책, 그리고 광고에서 사진이 늘어났다, 결국.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네요. 됐고, photography became coupled to consumer capitalism and the globe was now offered. 여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이 문장 못 읽을 거예요.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거든? 뭐 한 다섯 줄 정도. 그렇게 막 특별하게 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길이이긴 하죠. 고3 지문에서는. 뭐 6, 7줄 넘어가는 문장도 많으니까. 근데 이 문장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는 되겠지만 실전에서 긴장한 상황에서 이 문장을 여유롭고 이런 상상까지 해가면서 읽어낸다는 건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틀려야 돼? 아니, 내가 처음에 말했죠. 해석이 막히더라도 문맥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해보자. 사진이 짝이 됐어. 그럼 사진이 늘어났어. 그럼 사진이랑 뭐랑 합쳐져야 돼?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 소비자 자본주의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사진이 결국 자본주의랑 합쳐졌어. 자본주의는 돈과 관련된 거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그 정도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and globe 세계는 was now offered. 세계가 제공을 받은 거지. in limitless quantities.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양으로 제공을 받아. 이거 내가 일부러 너네 헷갈리라고 해석 이상하게 했는데 was now offered 이거 너희들이 해석하면 뭐라고 했겠니? 제공했다의 수동태 제공받았다. 이 세 개가 제공을 받았다. 무언가를 제공받았다 라고 읽지 않겠어? 근데 그건 틀린 해석이죠. 무언가를 제공받았다고 하려면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어야지. offer 4형식으로 썼을 때 수동태로 쓰면 목적어 하나 남아야 되잖아.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세 개가 공급되었다. 세 개라는 애가 제공이 되었다는 거야. 누군가에게. 오케이? 세 개는
무제한의 양으로 제공되었대. 인물, 풍경, 사건들. 근데 그것들은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없어. 사용된 적도 없어? 에러. 이거 여기 not이니까 not 부정문에서 either 쓰면 뭐뭐도 아니다지. 오케이? 얘네도 사용된 적이 없어. not at all. 전혀 사용된 적이 없어. 근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네? 그러면 either A or B로 가야겠네요. 뭐뭐도 아니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로 가야겠네요. 내가 끝까지 안 보고 해석했네. 미안. 근데 읽으면서 해석해야 되니까.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어. 둘 중 하나로 사용된 적이 없어. 아예 사용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사용된 거죠. 오직 사진으로서. 한 명을 위한 사진으로서 사용됐거나. 봐봐. 요 부분 따로 떼서 보면은 이전에는 사용된 적이 아예 없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았거나 한 명을 위해서 사용되던 이거 돼요? 사용되던 사건들, 풍경들, 인물들, 그리고 세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읽었으면 여기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놨어야 돼. 이거를 생각해내는 건 쉽지 않았을 거고, 지금 같이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세계가 제공되었다는 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장소나 인물이나 풍경 같은 것들이 여러 사람에게 무제한의 양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까 그림이 장소 이동을 시킨다 했잖아. 그 장소의 풍경을 그려서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고 했잖아. 이제 사진이 있으니까 하나 찍어서 복제해가지고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세계, 즉 전 세계의 장소가 무제한 제공된다 라는 건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해설을 듣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없다고 치고 뚫어내야 돼. 문제풀이를. 그래서 실전에서 이 문장을 버렸어. 근데 다음 문장에 또 자본주의가 나오네? 한숨 한번 쉬고 그냥 읽으세요. 자본주의의 배열과 함께 세계의 배열. 그러면 여기는 이제 as a department store, 백화점처럼. 이거는 뭐야? 백화점처럼 세상을 배치해놓고 팔았다는 얘기가 되지. 여기는 조금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그냥 팔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생각 못한다고 해서 실력이 형편없는 건 아니다. 오케이? 이런 것과 함께 확산과 순환. 뭐의 확산과 순환이야? representation? 표상?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는 해내야 돼. 이건 해내야 돼. 표현의 확산과 순환. 이거 뭐야? 어떤 장소의 분배가 돼야지. 장소가 널리 퍼진다. 아까 그림에서 예로 들은 것처럼 장소가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림 그려서 옮기는 걸. 그 장소가 널리 퍼진다. 이 표현, 아까 그림 같은 장소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게 퍼진 거. 그러면 장소 확산은 achieved. 장소 확산 외에 기타 등등도 성취했대요. A spectacular and virtually inescapable. spectacular 뭐예요? 장관인, 멋진. 그럼 굉장하고 virtually 사실상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세계적인 큰 규모를 성취했다. 그럼 장소 확산이 큰 규모를 성취했다는 거지. 결국 장소 확산이 커졌다. 장소 확산이 많아졌다. 오케이? 뭐 때문이야? 사진이 등장하니까 자본주의랑 커플하고 이거 모르겠고 결국 장소 확산 많아졌다. 이건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요만큼 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가능해야지. Gradually, 점진적으로 photographs, 사진은 되었어요. cheap, 싼, mass-produced object. 이거 해석 막히면 안 된다. 대량 생산된, 이런 뜻이죠. mass-produced, 대량 생산된 물체가 되었대요.
그 물체들은 made 만들었어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 야, 그 앞에 문장 막혔어도 다음 문장이 너무 쉽네. 그럼 뭐야? 사진이 많아지니까 세상 리저브할 수 있다. 이거 뭐야? 내가 못 갔던 세상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장소가 이동해 왔다는 거잖아, 나한테. aesthetic, 미적이고 바람직하게 됐다. 비저브하고 미적이고 바람직하게 되었다. 라는 거네요. 이거 aesthetic,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땡땡 aesthetic 보이죠? 뭐 안 들어가 봐서 나는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뭐 미용 관련 무언가를 하는 곳이겠지? 근데 aesthetic이라고 써두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단어를 보면 처음 보는 단어인 척해. 이걸 aesthetic이라고 읽을 생각도 못하니까. 그래서 aesthetic, 이거 aesthetic이다, 미적인 이란 뜻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주석으로 안 줄 정도의 수준인데 규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우세요. 이건 이렇게 됐고요. experiences, 경험들은 were democratized. 이게 democratize라고 하면 데모가 사람, people이란 뜻이요. 그래서 democracy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돼요. 근데 IZE, 이거 make라고 했잖아. 근데 영국에서는 ZE 대신에 ISE를 씁니다. 그래서 democratize라고 하면 민주화하다. 예요. 민주화하다. 민주야, 듣고 있니? 아무튼 경험이 민주화되었다는 건 민주주의가 뭔데? 뭐 특정 계층만 즐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야겠죠. By translating, 옮겨 씀으로써, 번역함으로써 그들을 뭘로 바꿨어? translate, 옮겨 쓰다니까 뭐 바꾸다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cheap images, 싼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경험이 민주화되었다. 됐고,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된 사진들은 되었다. 역동적인 vehicles, 원래는 탈 것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진이 탈 것이 되었다. 조금 어색하잖아. 그래서 뭐 수단, 운송수단 정도로 운송수단이 되었는데 뭐의 운송수단이 됐어? spatiotemporal. 이거는 이 단어를 주기 싫어서 주석 3개를 꽉꽉 채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평가원이 주석을 달아주는 기준이 어원이나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단어를 주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규칙은 아니지만 보통 주석을 3개 넘게 안 줘. 그래서 3개를 다 줘버렸네. 그래서 이거 못 주겠다 라고 한 약간 의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알고 있어? 아직 안 가르쳐줬군요. 이거 지금 초반이라서. 스페이스, 이거 공간이잖아. 이건 알 수도, 스페이스니까. 스페이시오 하면 공간의, 템프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타임. 스페이시오 템포럴이라고 하면 시공간에, 영어로 하면 공시인데 시공간인 거죠. 한국어에서. 시공간의 순환, 장소의 순환, 시간과 공간을 순환했다는 얘기지. 결국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장소의 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사진이 시공간 순환의 운송수단이 되었다. 오케이? 그 장소의 시공간 순환의 운송수단이 되었다. 결국 사진 때문에 장소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빈칸에는 사진 이전에는 뭐가 들어가? 장소가 이동을 아예 못했다는 아니고 잘 못했다가 들어가겠네. 오케이. 1번 Paintings alone connected with nature. 그림 혼자서만 연결했다. 자연과 연결했다. 그림 혼자서만 자연과 연결했다. 그러면 자연을 보려면 그림으로만 봐야 되고 그림으로만 보면 좀 보기 힘들었다는 뜻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예 안 되진 않는데 이거 조금 투머치 아니야? 이거 한 3모 정도 둘까 그러면? 2번 그림은 주된 형태였다. 예술의 형태였다. 예술의 주된 형태가 뭐였냐를 묻는 지문이 아니었죠. 3번 예술은
held up, 들었대, 유지했대, 든 채로 유지했다. 거울을 들어줬다는 얘기야. 세상에게. 세상에게 거울을 들어줬대. 얘가 여기에 세상이가 있어. 세상이가 있는데 내가 야 세상아 너 봐라 하면서 거울을 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입장에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겠죠. 거울이라는 게 한국어에서만 자화상, 그 자아성찰로 쓰이는 게 아니야. reflect라는 단어 혹은 mirror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서도 자아성찰, 자기 반성으로 쓰일 수 있어요. 세상을 반영하는, 세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지, 3번은.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이해가 되는 거고, 4번은 desire, 열망, 여행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았다. 이것도 상상력을 극대화하면 장소가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 장소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도 않겠지. 저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다는 열망도 작았을 것 같아요. 이런 상상력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투머치다. 그런 상상력을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접근인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것 또한 세모로 둔다고 칩시다. 5번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이거 방금 아까 예상했던 거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1번, 4번 고민할 필요 없이 5번 가야죠. 예상한 게 그대로 나왔으면. 오케이? 됐고, one of kind랑 multiplication, 그리고 이거 그 소비자 자본주의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소비자 자본주의가 뭐냐면 내 소비가 우리 경제를 이끈다 라는 주의예요. 즉 소비가 문화 중심이 되는 거지, 경제의 중심이. 그러면 사진이랑 자본주의가 합쳐졌대. 그러면 사람들이 사진을 산다면 그게 소비잖아. 그러니까 경제가 그 위주로 돌아가겠지.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사진을 많이 팔겠지. 사람들이 사니까. 많이 사니까 더 많이 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싸지겠죠. 되겠어? 사진이랑 자본주의가 결합하면, 소비자 자본주의가 결합을 하면 소비가 늘어나, 소비가 경제의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뭐가 돼? 공급이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면 뭐가 돼?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돼? 아까 말했던 민주화. 누구나 살 수 있게 돼. 이게 소비자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낸 건 아닐 거야. 이건 뭐 그러면 경제 선택자만 유리한 시험인 거잖아.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경제 선택자들도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였고, one of kind랑 multiplication 봅시다. one of kind라는 말은요, 우선 a kind잖아. 한 종류. 한 종류 중에서 하나라는 거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전 세계의 모든 것 중에 그 중에 하나. 한 종류. 그 한 종류, 전체 종류 중에서 그 중에 딱 하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라고. 그래서 유일무이한 이라는 뜻이 생겨요. 우리 주사위를 5개를 던져. 5개를 던졌는데 여기서 1이, 주사위 1이, 1 말고 뭐 2라고 합시다. 주사위 2가 4개가 떴어. 이런 것들 한 종류, 그 1에서부터 6까지의 주사위 눈 중에서 한 종류인 2라는 한 종류가 a kind잖아. 한 종류. 그 중에서 4개가 떴잖아. 그럴 때 four of a kind라고 해요. 한 종류에서 4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one of a kind가 유일무이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multiplication은 multi라는 단어랑 ply라는 단어에다가 ation을 붙인 거죠. 여기다가 중간에 8가 들어가고, 그러면 multiplicate가 발음이 모음이니까 여기다가 c를 붙여주는 거예요. multiplicate에다가 이거 e 빼고 ation.
multiplication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ply라는 단어가 plick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cation 되는 거 납득이 되지. plick은 뭐냐면 fold의 의미예요. fold 접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겹, 몇 겹 할 때 그 겹, 뭐 휴지가 3겹짜리 휴지 이런 거 할 때 그 겹. 오케이? 그럼 multiply, multiplic 이라고 하면 여러 장이 겹친 이란 뜻이죠. 그래서 multiply가 여러 개가 겹치게 된다? 그래서 곱하다 라는 뜻이 돼. 그래서 duplicate라고 하면 du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두 개를 겹치게 만들다? 그러면 두 개를 겹치게 만들다? 이거 우리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다. 오케이? 그럼 triplicate 할 수도 있겠지. 트리는 3이에요. 그럼 세 번째 복사본을 만들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plick이라는 단어가 fold이고 ply가 그래서 겹이라는 뜻이 생긴다, 겹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조금 길었네. 40분이 벌써 넘었네.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배속으로 듣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 배속 듣다가 좀 당황하려나? 뭐 미안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9번 6월 모의고사로 넘어가 봅시다. 수고했습니다.